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밸류업 공시 시작됐는데 저평가, 금융지주 주가 우상향 언제쯤? 요즘 금융주가 주가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금융주가. 근데 이 금융주가 대부분 이자 수익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이자 수익 자체가 우리나라의 아파트 아니면 주택자금 여기에 지금 금융주가 눈이 빨개졌다. 이건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대출 받고 집을 거의 뭐 100% 사죠. 뭐 5억이라는 현금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5억, 10억 되는 집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뭐 2, 3억, 나머지는 다 대출 받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25평짜리 아파트가 5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 1억, 나머지 4억은 대출 받는다. 이 40년 동안 갚는다.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뭐 월세나 뭐 월세 사면 월세금 뭐 이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금 뭐 또 월세금도 보통 25평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뭐 2천에서 5천 정도 주고 이 월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월 8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뭐 관리비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월 80만 원을 10년, 20년 동안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대출을 받아서 월 80만 원씩 갚겠다. 물론 거기에 옵션이 붙죠. 이제 이자금이 나가는데 이자가 월세보단 낫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고정적으로 이 원금과 이자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한테 1억 5천만 원 있다. 그럼 전세가 2억이잖아요. 그럼 2억에 내가 전세를 살면 이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주거에 대한 환경이 일단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전세 사기가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2천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자, 이 공무원들이 잘못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과연 우리나라에 집을 뭐 몇 개 정도 갖고 있냐 이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이상, 뭐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럼 전세를 못 주게 해야 돼요. 차라리 월세를 주면 돼요. 월세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근데 여기에 또 편법을 쓰죠. 집주인들이. 반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2억이 이게 1억에 월 뭐 예를 들어서 뭐 40만 원씩 내라. 그 좋아요. 근데 1억이라는 돈을 또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이 집이 2억밖에 안 하는데 지금 뭐 공시시가 뭐 등등 해서 1억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1억이 사실 전세금하고 비슷하게 맞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세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우리은행하고 이 금융주하고 왜 갑자기 월세 전세가 문제냐인 거죠. 대부분 이 금융업이 지금 이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얻는 데에 대해서 대출금을 해준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대출금을 받는다. 이 전세금 대출 사실 없애야 돼요. 이거 지금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나한테 가진 돈은 1억이다. 근데 저기가 아파트가 전세가 2억 5천이야. 그럼 1억 5천을 내가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1억에 30만 원이니까 45만 원씩 내가 이자를 부담하겠다. 그 대신 내가 아파트에 살겠다. 근데 전세 사기가 아예 나한테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나한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1억 5천만 원에 맞는 전세를 얻으려니 없다는 거죠.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금융 쪽에서는 전세금 대출로 인해서 계속 대출금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자를 또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금융업이 올라갈 종목이 아닌데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밸류업, 기업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전세금 대출과 이런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해서 이자 수익을 계속 얻어내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로 가면
90% 이상은 전세 사기 당할 가능성이 있다. 왜? 한 사람이 집을 1000채, 2000채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이게 조회가 안 되는지 참 이런 것도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집 3채를 소유하신 분은 더 이상 전세를 줄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월세를 주는데 반전세도 안 된다. 보증금 얼마 이상은 받지를 못하게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집을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뭔가 전세 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면 공무원들 월급을 삭감해야 돼요. 이거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 지금 세금으로 LH공사가 그거를 떠안게 된다는 것은 이 부실한 것을 떠안게 되거든요. 야,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전세 사기에 동참을 해서 이 바지 사장을 잡고 나니까 뭐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일명 뭐 노숙자라. 이렇게 깡통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저 사람 겉으로는 뭐 괜찮은데 막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 깡통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깡통인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 연결된 사람들이 이 고구마 감자 줄기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줄줄 소세지처럼 나오죠.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가징금이 최소한 뭐 30배, 부당이익의 30배를 매기고 평생 뭐 50년, 70년에 징역형을 때려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최하 이거 100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 이런 거는 주가를 최고점에 잡아도 배당금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을 계속 배당금 7% 주거든요. 장기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